경제랑 투자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투자의 다른 특성으로 봐야 되는 것은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에 정말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이미 가격이 낮아져 있으면 그것은 경제로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지만 투자로서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안 좋은 부분이 지금 현재부터는 반영이 돼 있는 가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 오정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매우 좋고 한국 시장은 매우 나쁘고 양쪽에서 와리가리 하는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편입비에 따라서 매우 즐거우신 분과 매우 힘드신 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상태일 텐데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저희 PD님이 그러시네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물어보실지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나눠보시죠. 먼저 트럼프 당선 이후 네. 아직 취임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쵸. 벌써부터 지금 시장에 많은 것들이 반영돼서 네. 특히나 미국의 뉴욕 3대 증시 같은 경우는 연일 최고조다. 지금 네. 며칠째 뭐 최고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박빙이라는 상황에서 이게 그 결론이 나는 데까지도 과거의 선거 프로세스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선거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다르게 나와 버리니까 그리고 너무나 다르게 나온 결과와 과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용 면에서도 레드 스윕이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현상까지 그것도 4시간, 5시간 만에 나와 버리니까 시장은 놀랬습니다. 시장은 놀라면 놀란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강한 반응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났고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내에서의 자산 변동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글로벌 투자자 전체가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중, 현금에 대한 비중,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시장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이 잠재돼 있던 그러한 부분에 조심하던 부분들이 놀라는 과정과 그 놀라는 과정에 대한 전망 과정이 플러스 값 쪽으로 강하게 방향성을 잡으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겠다. 돈을 벌 수 있겠다.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다. 이건 안 하면 뒤처진다. 이 모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플러스 값 쪽으로 작용해 한 방향으로 쏠린 부분이 한 일주일 동안 강하게 반응해서 지금 시장의 상태는 이 동물적 감각이 깨어난 그 상태가 시장에 반영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 금리가 높은 부분이 되었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조심스러운 값으로 아직은 반영시키지 않고 관찰만 하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려오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금리만을 가지고 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관찰만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도 조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험 자산에 대한 애니멀 스피릿은 플러스 값으로 반영이 돼 있고 금리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울 수 있는 내용은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감속하는 뭐 단어가 정확하게는 없죠. 변감점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단어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속도와 방향 이 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지금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쏠림의 흐름이 나타날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뭐 제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사람보다 지금 조금은 모든 사람들이 플러스 100의 값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면 저는 0은 아니지만 플러스 50도 아니지만 한 70 이 정도 강도로 많은 사람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을 이제 금리라는 팩터를 넣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 가장 큰 최근 상황이고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월 9일에 저희 채널에서 네. S&P 500 계속 오를까라는 컨텐츠를 촬영할 때 네. 의 종가가 네. 5,344.16
5,300대였군요. 네, 5,300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지나 있는데 3개월 동안 12% 정도 증가를 했던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3개월 만에 12%를 상승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대형 어떤 지수들이 이 정도의 큰 폭으로 3개월 만에 상승한다는 거를 이전 드물죠. 시장에도 좀 있었는지, 그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건지. 과거에는 굉장히 드문 폭이에요. 이건 매우 큰 폭이고요. 지금 3개월 동안에 10%에서 10% 중반 정도의 시장 지수가 그것도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올랐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한 폭을 생각하실 때, 한 1년 동안 시장이 내내 안 좋다가, 그렇다가 한 10%가 오른 것. 여러분들이 최근 그 상황은 중국 시장에서 있었죠. 그 폭의 10%의 의미와 5년 내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0%가 올랐다라는 것은 퍼센트는 똑같지만 의미가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정상 체중이에요. 정상 체중에서 조금 과체중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체중이 10%더 오르는 것과 너무 비만이에요. 비만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조금 정상 체중을 향해서 10% 오르는 건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최근에 10%에 넘게 올라간 부분은 역사상 고점인 상태에서 그 부분을 계속 경신하면서 10%를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증가 폭이라는 면에서 매우 큰 과거의 10%와 비교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점은 시장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지 논리가 많이 개선되는지 이 부분의 강도가 단순히 지난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에도 그때 10%의 폭이 오른 적이 있었다. 그것과 지금의 비교.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릴 때 그 얘기하죠. 가격의 폭 말고 시가총액의 변동값을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매우 강한 힘의 움직임이 시장에 발생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네. 11%, 12% 이렇게 상승을 3개월 동안 지속해 왔는데요. 트럼프 당선의 효과로 이게 단기적인 어떤 과열인 건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라도 혹은 지금까지 모든 게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사님의 시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 가지가 섞였어요. 뭐냐 하면 선거가 되기 전에 일정 부분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 거라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주식을 줄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박빙이라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오지를 않을 거야.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급격한 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 자체가 끝나는 부분이 시장에 매우 강한 플러스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 투자자 둘을 더하면 그 수가 작지 않았고요. 그래서 선거가 진행되기 이전에 일정 부분의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놓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행동이 이 선거가 너무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은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판단과 예측이 아니라 기존의 행동에 대한 그냥 되돌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플러스 값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플러스 값을 따라서 새로운 돈이 시장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 상승하는 각도가 매우 급하게 올랐잖아요. 가격이 급한 부분의 움직임이 발생할 때는 지금 코인 시장도 그렇고 테슬라 주식도 그렇고 일정 부분의 숏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데 그러한 숏 포지션들이 기존의 자기의 로직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달라지면 그러한 논리가 달라지면 가격과 상관없이 그 포지션을 일단 청산하는 전략이 그러한 롱숏 전략에는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 정도의 힘들이 합쳐져 버려서 매우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죠.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 때문인지 사실 네. 미국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네. 시장은 계속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트럼프 효과가 줄 국내 시장에 대한 모습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이 빠졌죠. 국내, 중국, 그다음에 유럽도 어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 고립주의라는 게 사실이고 이게 나한테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을
자산 시장에서도 가격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 움직임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영향을 줄 팩터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켜봐야죠. 그럼 지금 시장에 있는 어떤 좋은 변수들은 네. 좀 긍정적인 쪽으로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게 관세라는 정책, 관세를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소득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낮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늘 사용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약달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결론이 난 이후에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있고 그 외의 모든 통화들은 약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원화가 약해지고 있죠. 그리고 금리는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매우 많이 오른 금리가 제가 기존에는 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조심스러운 팩터라고 보고 있었고 아직 주식 시장에는 반영할 팩터라고 보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어제부터는 금리와 다시 위험자산의 연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연동이 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절대적인 레벨은 이미 연동할 정도의 높이에 올라와 있었고요. 과거의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미국 금리의 4.2% 이상의 금리 수준에서는 그 수준에서 금리가 더 상승할 때는 주식시장은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4.2에서 4.4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선거라는 그러한 부분의 자금 이동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금리가 20bp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에서는 채권 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았다가 어제부터는 다시 그 부분이 연동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주식시장을 볼 때 금리를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4.2에서 4.3 정도를 올라갔다가는 금리는 다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왔지만 금리가 다시 하락할 그러한 상황과 확률도 많이 있어 라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금리가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4.2에서 4.3까지 최근에 올라온 부분은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주식시장에는 플러스 값이지만 금리는 올리는 정책, 인플레이션도 올리고 성장률도 올리는 정책이야 라는 두 부분이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플러스 값으로 올렸다는 것은 성장률이 올라가는 부분은 주식시장에 플러스를 주죠. 맞는 방향으로 한 거지만 이 부분이 금리를 같이 올린 부분이 주식시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꾸준히 내년에도 좋은 식으로 이 정책과 트럼프 정부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금리를 올리는 쪽이지 낮추는 쪽이 아니에요. 성장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리고 관세를 올린다라는 것은 물가를 올리는 부분, 그리고 이미 민간의 CPI나 여러 가지 PPI 데이터들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가 관련된 데이터가 낮아지기는 매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낮아지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성장률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채권의 공급은 더 계속 앞으로 증가한다라는 이 네 가지가 합쳐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합쳐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지난번처럼 4.2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확률, 이 내려갈 확률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 지금 4% 중반의 금리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 6개월이나 전처럼 지난 여름처럼 이제 다시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시장에 플러스 값을 주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지. 라는 이 확률이 없어졌다라는 당시와의 변화된 차이점, 이 변화된 차이점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오늘 시점 이후로 전보다는 이슈의 강도가 커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채권 시장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채권에 매우 전문가분들은 지금 채권을 사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논리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용상 펀더멘탈이라는 매크로도 펀더멘탈이 있고 마이크로도 펀더멘탈이 있잖아요. 매크로의 펀더멘탈이 금리가 올라가는 쪽의 내용들이 많은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수급, 채권의 발행이 계속 증가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된다라는 것은 수급입니다. 이 두 가지가 펀더멘탈과
유동성이라는 두 측면이 채권 시장에 지금 현재 채권을 사는 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불편함이 사람들의 심리를 악화시키겠죠. 그러면 펀더멘털과 유동성과 센티멘털이라는 세 가지 팩터가 다 안 좋아지는 게 지금 현재의 채권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입찰이 나오고 입찰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찰이 정해져 나왔을 때 그 입찰이 한번 뭐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는 매우 한 번씩 튀는 상승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지금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의 저러한 긍정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이힐드, 신용물의 스프레드가 매우 낮습니다. 국고채 금리와 신용이 낮으니까 훨씬 더 그 금리를 올려줘야 신용물이 더 높은 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스프레드가 성장률 전망이 좋다 보니까 뭐 문제 되겠어? 기업들이?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의 스프레드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채권 금리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문제는 국고채 금리 위에다 스프레드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기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스프레드가 변동을 안 해도 하이힐드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럼 이 하이힐드가 올라간 전체 금리는 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활동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소비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돈을 빌려서 소비하는 부분이 많지 있는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부분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러한 금리의 전체 레벨 자체가 바뀌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경제에 미치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직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부터 신경은 써야 된다. 어제까지는 안 쓰고 있던 팩터인데 오늘은 넣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앞으로 금리에 대해 더 신경을 쓰면서 시장을 네.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희가 선거 후 지난 금요일에 FOMC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FOMC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또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오히려 같아요. 트럼프 이슈만 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지난 결과를 통해서 좀 봐야 할, 시장에 주목해야 될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번 FOMC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아무 신경 안 썼던 게 25bp 인하할 거라는 확률이 너무나 높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은 파월이 계속 할지 안 할지가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파월이 그러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냥 아주 짧고 간결하고 강렬하게 NO라고 대답한 것을, 그게 발음이 노였냐 노비였냐, 그래서 노비라는 부분과 노라는 부분이 뉘앙스와 여러 가지 좀 감정 표현이 다른 강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둘 중에 도대체 뭐냐, 요즘은 살면서 참 듣기 평가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화제가 됐지 내용상에서는 별 이슈가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외에 주목할 부분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FOMC의 미팅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페드가 확보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뭐냐 하면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책적 유연성.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페드가 이번에 25bp를 인하하고 연내에 추가적으로 25bp를 또 인하한다는 점, 내년에도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라는 기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FOMC 미팅을 하기 전에 시장의 기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파월은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가 금리가 올라가는 쪽, 다시 내려가기에 굉장히 하단이 단단해진 내용을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증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 미팅에서 핵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면서 12월 달에 대한 인하 확률을 거의 없다고 보다가 지금은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확률을 거의 40% 가까이, 이것은 매우 이제 비등비등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시장도 지금 가격에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태, 이 부분이 FOMC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네. 미국 시장 쪽으로 주식 비중을 좀 늘려서 투자를 하는 성향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 이사님은 현재 어떠신가요? 경제랑 투자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투자의 다른 특성으로 봐야 되는 것은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에 정말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이미 가격이 낮아져 있으면 그것은 경제로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지만 투자로서는 안 좋은 부분은 줄어들고 잠재적으로 뭔가 좋은 게 생기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미국 시장의 강세와 한국 시장의 약세라는 부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벌어져 있고 이 부분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탈세계라는 부분으로 변동된 부분이 강화되는 게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부분의 피해가 가장 큰 나라에 한국이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비중 조정을 글로벌 투자자들은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뤘었는데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라서 반도체가 안 좋아서 HBM을 못해서 핸드폰이 안 팔려서 그렇기 때문에 파는 것도 있지만 한국을 갖기 위한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지역 배분을 할 때 한국에 대한 비중이 정해지면 그 한국에 대한 비중 때문에 삼성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게 되면 이건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을 파는 거에 삼성전자가 팔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를 파는 매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왔고 최근에 팔고 있는 부분은 한국을 팔고 있는 부분에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과 삼성전자를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두 종목을 동일하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팔고 살 때는 같이 움직이지만 한국을 파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할 때는 두 주식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까지 오면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을 늘리고 나면 얘들이 그걸 외국인 투자자들이 빵을 만들 게 아니라면 한국 비중을 예를 들어서 13이었는데 그거를 8%까지 굉장히 이거 큰 조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매매가 진행돼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진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벌어진 것이고 중국이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 시장이 약했던 부분은 다른 모든 비중들에 대해서 한국 전체의 레벨의 국가 비중을 떨어뜨리는 그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안 좋은 부분이 지금 현재부터는 반영이 돼 있는 가격입니다. 다시 좋아지거나 탈세계화가 다시 세계화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소화해야 될 부분의 이슈, 시장이 이제는 3개월, 6개월 이상의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을 하더라도 그 선반영의 폭이 1년, 10년을 선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의 최근 악재는 저는 반영돼 있는 가격이 한국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 시장은 반론이 없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좋고 빅텍이 좋다라는 것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한다라는 게 솔직히 귀에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판단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걸 나쁘다고 본다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저는 감속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 변곡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변곡과 변동성 증가라는 정도를 조심하자라는 데서 말씀드릴 수 있지 이제 미국 시장이 안 되라고 이제 변곡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거나 이해력이 있거나 한 행동들을 저는 용기가 아니라 무모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고 판단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판단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 증가하거나 가격 조정이 발생할 때 아직은 미국 시장은 살 사람들이 더 많지 그걸 10% 정도 만약에 여기서 미국의 S&P나 나스닥이 조정이 받기 때문에 이게 끝난 거야 하고 계속 판다 라는 부분에 판단할 사람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버핏 선생님이 계속 현금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언급은 계속되지만 언급했다가 없어지고 언급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이 시장에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에 동의를 할 때 그때부터 시장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호는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안 느끼고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하지만 부담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도 면에서의 변화는 있는 상황이고 변수 면에서
금리를 보고 있지 않아도 되던 시장에서 금리를 봐야 되는 시장으로 살짝 또 미국 시장의 난이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약간 속으로는 좀 약간 고소하기도 해요. 뭐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고 쟤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해? 라는 좀 약간 억한 심정도 저는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상대적 차이를 조금 우리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줄여줬으면 하고, 미국 시장도 뭐 강세가 그렇게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잘 시점과 타이밍과 내용을 잘 판단하는 그러한 시기를 현명하게 함께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